참 저희 고팍스는 좀 네. 많이 좀 써보셨나요? 아, 그러니까 할 말이 있다고. 네, 네. 표정이 제가 좀 표정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쓴 소리 좋은 소리 사실 다 그 좋습니다. 고팍스를 네. 썼어요. 네. 썼었는데 네. 지금은 솔직히 안 쓰고 있습니다. 네. 아, 지웠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그 비트코인의 MVRV를 그 1 언더에서는 매수한다고 네. 했는데 그럼 알트코인은 언제 사요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알트코인은 언제 사면 좋다고 보냐면은 고객들의 반응이 보이는 이런 것들 중에 우리 전체 가상자산 히스토리에 보면 몇 개가 딱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비트코인이죠. 예. 네. 디지털 공간에서 희소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고 탈중앙 거의? 환경에서 이렇게 그냥 어떤 통제 없이 보낼 수 있어 네. 라는 걸 보여준 게 이제 비트코인 그리고 저장할 수 있어 라는 걸 보여줬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시총 2위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더리움. 그렇죠.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트가 거기서 가능하고 이렇게 쓰일 수 있다라는 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줬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도 많은 뎁 빌더들이 이더리움 상에서 많은 제품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예. 이걸 보여줬다라는 거. 테더도 마찬가지예요. 뭐 요즘에는 USDC가 이제 뭐 엄청나게 추격해서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온 것 같은데 테더도 사실은 역사가 되게 오래된 코인이지 않습니까? 최초의 스테이블 코인이고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하다는 그 니즈를 파악하고 조기에 그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켜 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크립토와 관련한 뭐 트레이딩이라든지 이런 크립토와 관련한 이런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많은 기업들이 사실은 USDT 상에서 많은 것들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테더도 그런 역할을 찾아낼 테더. 것이고, 예. 앞으로 그러면 뭐냐? 그 전에 바이낸스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바이낸스 코인도 거래소에서 이런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는 걸 최초로 발견해서 실제로 그 안에 생태계를 잘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것들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고객의 진짜 필요한 그 욕구들을 발견해서 제품을 만들어낸 프로덕트를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 몇 개를 언급을 드렸는데 시총 100위권에 있는 코인을 쫙 다 보면 제가 말씀드린 이 코인과 같은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나머지는 다. 예. 스마트 컨트롤은 똑같은 레이어 1. 우리는 이런 면에서 좀 더 나아요. 뭐 이런 거. 우리는 뭐 이런 면에서 좀 달라요. 뭐 이런 스테이블 코인들. 또는 뭐 우린 이런 면에서 좀 달라요 하는 그런 거래소 코인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그 결제와 관련된 뭐 도지코인이라든지 뭐 비트코인 캐시 같은 비트코인에서 이제 하드포크한. 네. 결국에는 몇 개의 비즈니스 모델이 지금 100위권 안에 있는 시총을 다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 비즈니스 모델 핵심은 고객이 필요한가? 그러면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 저는 이제 그게 메타버스에서 필요한 거라고 봐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저는 그 관점에서 바라보면 에이프라는 것을 좀 보고 있긴 합니다. 에이프. 예, 에이프라는 코인은 최근에 상장하셨던데 맞습니다. 고팍스에서. 네. 예. 오. 에이프한테 받은 거 하나 없고요. 고팍스한테 뭐 이거 소개해달라고 뭐 들은 것도 아, 없습니다. 예, 왜냐면 제가 이 얘기는 이미 뭐 한 두어 달 전부터 제 채널에서도 여러 번 했던 얘기예요. 에이프. 에이프는 좀 제가 왜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냐면 메타버스 공간을 채울 여러 NFT 환경에서 가장 사업을 잘하고 있는 유가랩스라는 회사에서 만든 코인이고 그 생태계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코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고 그러면 왜 사업 잘한다고 다 볼 건 아니잖아요. 여기에는 실질적인 고객들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얘기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네. 향후에 기회가 되면 그 얘기는 제가 드리도록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에이프라는 코인을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어요. 물론 유저들이 거기서 떠난다거나 다른 어떤 돌발 변수가 생긴다고 하면 이 코인을 더 이상 바라볼 필요가 없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적절한 좋은 타이밍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알트코인을 사야 되는 타이밍은 제가 볼 때는 두 가지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걸 고르냐에 대한 얘기를 지금까지 드렸다고 하면 마켓 타이밍은 언제냐? 비트코인이 MVRV1을 넘어서면서 반등하는 기미를 보일 때 그러니까 항상 반등장은 비트코인부터 반등하고 나서 알트코인이 돌아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제 돌아서는 것들을 잡는 것들이 한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고 반등할 크립토 때. 윈터에 막바지일 때 그때 실제 지금 제가 언급한 것들이 아닌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다른 코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고객들이 집중하고 뭔가 고객들이 쓰는 프로덕트를 만들어내는 그 코인을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마켓 타이밍을 얘기해 보자면 지금보다 더
언더로 갔을 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MVRV가 지금 이제 1을 약간 언더하는 수준에서 0.9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비트코인 MVRV가 0.7 언더로 내려갔어.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까지 역사상으로는 아주 짧은 시간밖에 없었어요. 네. 이때 알트코인은 거의 그냥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져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시간이 지나도 살아남을 걸로 판단되는 알트코인들을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마켓 타이밍을 저희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두 가지를 한번, 물론 저희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거 너무 공감이 가는 게 알트코인의 반등이 올 때 비트코인보다 급격하게 반등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안정성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적립식 매수를 하다가 이제 뭔가 이제 온다 싶으면 빠르게 그렇죠. 현금화하고 그 다음에 알트코인으로 갈아타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 주식 시장에서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을 얘기할 때 베타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쵸. 마켓하고 대비해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그 가상자산 시장에서 놓고 보면 비트코인의 베타도 물론 변동성도 큰 편이지만 알트코인들의 변동성은 더 크거든요. 민감도가. 센시티비티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민감도가 훨씬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빠질 때도 더 많이 빠지고 반등할 때는 훨씬 더 탄력적으로 반등을 하거든요. 뭐 아마 최근에 한 1, 2년 사이에 이제 최근에 뭐 20년도, 21년도에 시장이 막 뜨거워질 때 20년도 말, 21년도 뭐 이때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의 이 변동성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왜? 마이너스 90%막 이렇게 가니까 이거는 손절 안 할 수가 없고 이렇게 될 거예요. 왜? 나의 그 어떤 변동성의 기준은 기존에 내가 익숙해져 있던 뭐 주식 뭐 이런 쪽이란 말이에요. 근데 관점을 좀 달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갓난 애기가 응애 하면서 막 투정 부리고 그런다고 성인처럼 그걸 대접하진 않잖아요. 왜 투정 부리하면서 막 때리고 그러진 않잖아요. 애는 애니까요. 이 마켓은 아직은 초기 마켓이고 아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감도가 높은 자금들이 들어와 있어요. 아마 이게 본격적으로 금융기관들이 들어와서 프로 트레이더들이 거래하기 시작한다고 하면 또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라든지 뭐 보험사들이 이런 뭐 펜션 펀드나 뭐 이런 보험사들이 들어와서 또 이걸 장기적으로 홀드하게 되면 또 변동성이 더 줄어들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본격적으로 그런 그 자금들이 아직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센시티비티가 높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상대적으로 장기 보유하는 비중이 좀 더 높지만 알트코인은 낮기 때문에 더 변동성이 큰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관점에서 바라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빠졌을 때는 뭐 정말 이거 뭐 소멸되진 않을 것 같은 것들을 골라가지고 한번 베팅 해보는 것도 좋다는 거죠. 너무 또 과하게 들어가지 마시고요. 왜? 그렇죠. 아예 완전히 소멸될 수도 있거든요. 처음에는 과하게 안 들어가요. 네. 하다 보니까 한번 걸어보자 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그거를 좀 잘 참아야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가격보다는 빌더의 관점에서 이걸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거는 애다라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애다. 애가 울고 불고 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뭘 하지 않다. 키워가지고 사람 만들겠다.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아라. 근데 떡잎부터가 아닌 거는 이제 뭐 건드리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MVRV 1 이하에서 꾸준히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뭐 많이 빠지면 많이 빠진 대로 일정 금액을 계속 내가 저축한다 생각하고 한 달에 얼마씩 그렇게 해 나가다 보면 시간이 지났을 때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산 금액이 뭐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뭐 100만 원일 수도 있고 뭐 1억일 수도 있고 자산 규모에 따라 100억일 수도 있겠죠. 뭐 한 하반기 동안 이렇게 쭉 샀다고 했을 때 근데 그것이 10배 이상 100배 이상 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왜? 이미 많이 조정받은 거잖아요. MVRV 1 이하에서는 분할 매수했을 때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이거는 좀 위닝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액션이 될 것 같다. 물론 개인적으로 잘 판단하셔서 하십시오. 네, 저를 너무 믿지 마시고요. 지금 뭐 저희가 잠깐 휴식 시간을 가지면서 위에 이제 이 제작진 분들과도 담배를 한 대 폈는데 다 뭐 50%, 60% 이렇게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사실 이런 말도 기다마 듣질 않아요. 그런 분들한테 좀 희망을 좀 주는 말을 해주세요. 네. 뭐 지금 충분히 희망을 많이 드린 것 같은데. 오른다. 걱정하지 마라. 이겁니다. 자,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떠날 때야말로 진짜 기회랍니다. 가격도 더 싸져 있고. 그렇잖아요. 가격이 더 싸져 있잖아요. 자, 크립토 씬에서 우리가 사실 많은 분들을 봤을 겁니다. 여기에서 뭔가 크게 성과를 투자를 통해서 성과를 얻었던 분들은
많은 분들이 외면하고 있을 때 여기에 집중했던 분들이에요. 야. 남들이 오른다고 하고 미디어에서 떠들고 뭐 들썩들썩 할 때 그때는 그때 들어가서 돈 많이 번 분들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런 분들은 지금 아마 피해자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 치열한 마켓에서. 그렇지만 여기에서 여유롭게 표정 관리하고 있는 분들은 남들이 외면하고 떠나갈 때 그때 여기를 마켓을 디깅하고 빌더로서 참여하고 있고 이랬던 분들이 그 기회를 오롯이 얻게 된다. 공포감을 느낄 때야말로 그때야말로 내가 탐욕을 느낄 때이고 남들이 탐욕을 느끼고 막 흥분할 때야말로 내가 공포감을 느낄 때다라는 그 이 투자 격언이 있는데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올해 하반기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죠. 그 시계를 조금 더 넓혀보자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지금 기준금리를 계속 높이고 있는 와중인데 그럼 내년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러면 오히려 연준이 또 낮추는 상황을 발생하지 않을 것이냐 기준금리를 사실은 그 뷰가 너무 압도적이어서 저는 문제라고 봐요. 아, 지금 많은 분들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네네. 3분기 중에 그 CPI가 피크아웃 할 것으로 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피크아웃이란 말은 3분기 중에 고점을 찍고 내려올 걸로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페드에서도 그렇고 한국은행도 어제 그 총재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피크아웃 되고 나면 뭐 25bp씩 점진적으로 뭐 올리고 다 원래의 지금 50bp 인상은 우리 원래의 스탠스보다는 조금 나아가는 좀 빠른 속도로 가는 매파적이다. 것이다라는 어떤 관점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저가 우려되는 것은 우리가 항상 마켓에서 시장에 참여해 보면 그렇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때는 항상 그 반대편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염려되는 것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올해 3분기 중에 물가가 피크아웃하고 뭐 금리 인상 사이클은 올해 중으로 마무리되고 내년부터는 다시 금리 인하될 것이라고 거의 모두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우려되는 것은 내년까지도 만약에 물가가 잡히지 않으면 어떡한가. 그러면 연준은 더 코너에 몰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대외 금리 차도 더 확대될 수 있고요. 한미 간의 금리 차도. 네. 그러면 자금 이탈도 더 강화될 수 있는 이게 확률이 높은 시나리오는 아니지만 만에 하나 발생했을 때 굉장히 치명적인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특히 지금 레버리지 잔뜩 끼고 있는 그런 경우에는 올해 말까지만 어떻게 해서든 버티자 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 보고 계신 분들 중에. 그러면은 소위 말해 올인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관점에서 이제 리스크 관리를 뭐 사람마다 각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 일괄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혹여나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심하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오히려 반대 시나리오대로라고 치면 인플레이션이 지금 이렇게 9.1%까지 나올 정도로 좋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미국의 한정에서는 적어도 지금 고용 시장이 굉장히 굳건하기 때문에 이렇다는 건데 보통 이제 그 인플레이션과 이제 그 고용 시장은 반대 방향으로 흐르잖아요. 이제 필립스 곡선이라고 해서 예. 어떻게 보면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는데 지금 오히려 그럼 경기가 더 나아지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인플레이션만 어느 정도 잡히면 소수의 의견인 것 같긴 합니다만. 예, 나아진다고 보기는 네. 좀 어렵지 않나. 네.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서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의 경우에는 그 네.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요. 네네. 이렇게 좀 약간 파괴적으로 올라가는 그리고 이 원인이 뭔가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국가 간의 어떤 과거에 우리가 세계화 해가지고 국제 분업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로지스틱스도 아주 잘 돼가지고 막 단적인 예가 그런 거예요. 제가 해외 직구 같은 거를 해보면은 제가 옷 같은 거를 이제 잘 사지는 않지만 가끔 사면 이제 그 해외 직구하는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사거든요. 예전에는 주문하고 나면은 다음 날이면 왔어요. 근데 지금 일주일 넘게 걸립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네네. 물류에서도 이런 이제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비용들로 다 작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제 분업 같은 것도 다 많이 약화되고 자국에서 뭔가 다 하려고 하고 이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적인 요소들도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러면은 과연 경제가 자연스럽게 성장하면서 건강해져서 발생하는 것이냐? 그건 좀 아닌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관점에서는 조금 다른 시각이 있다. 네. 그러면 이야기를 종합해 보자면 그럼 여태까지의 매크로 환경으로 봤을 때에는 아직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큰 것 같고 그렇지만 지금 크립토 그 씬의 한정에서는 지금 그 MVRV가 1 이하로 떨어진 상황에서는
계속 조금씩 분할해서 매수하는 그렇죠. 건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조금 올라간다 싶으면 알트코인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아 거기서 한 가지를 제가 좀 더 첨언을 드리자면 네. 미중 간의 어떤 이 갈등 구조, 소위 말해 신냉전이라고 하는 이 갈등 구조가 네. 사실은 전반적인 자산 가격을 다 이제 압박하고 있는 건 맞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이 갈등 구조가 정말로 심화돼서 정말 뭐 극단적으로 뭐 3차 대전 수준의 글로벌리 어떤 물리적인 충돌까지 확산된다고 하면 이때는 다른 자산들은 모르겠으나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오히려 가격이 상승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면은 이게 이런 현상들은 사실 기존에 수년 동안은 국지적으로는 이미 확인이 된 모습이에요. 뭐 이란이라든지 터키, 아르헨티나, 뭐 베네수엘라 이런 최근 몇 년 사이에 내부 어떤 정치 상황으로 인해서 그 뭐 통화 정책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던 국가들은 해당 국가 내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하는 현상이 발생했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서도 우크라이나 내에서 그런 모습이 보였고.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국제적인 어떤 아주 그런 충돌은 사실 지금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글로벌리 발생하지는 않았었는데 만약에 이제 이 지금 냉전 체제가 네네. 더 심화된다고 하면 다른 자산들은 이제 압박을 받을지언정 비트코인은 또 다른 그 본질적인 가치가 도드라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MVRV 1 이하에서 이렇게 이제 조금씩 분할 매수를 조금씩 하는 것은 저축성으로 여러 면에서는 보험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 그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너무 뭐 긍정적으로만 얘기하나요? 아니야. 기본적으로 크립토에 계신 분들은 이런 약간 롱 뷰가, 롱 바이어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인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네. 참 저희 고팍스는 좀 네. 많이 좀 써 보셨나요? 그러니까 할 말이 있다고. 네, 네. 좀 표정이 제가 좀 표정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쓴 소리 좋은 소리 사실 그 가졌습니다. 고팍스를 네. 썼어요. 네. 썼었는데 네. 지금은 솔직히 안 쓰고 있습니다. 네. 저 앱도 지웠는지 모르겠네. 앱은 깔아주세요. 죄송합니다. 예, 여기 와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데 네. 그 왜 고팍스를 좋아했었다가 떠나게 됐냐? 네네네. 고팍스에 대한 이미지는 사실은 되게 좋았거든요. 네. 그 창업팀 멤버들도 되게 의지가 되게 좋았고 특히 이준행 대표님께서 나와서 여기 미디어에서 이제 파업을 하게 된 어떤 계기라든지 이런 말씀을 들어봤을 때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와 나랑 같은 뷰를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분이 계시구나. 그러니까 응원하는 느낌도 많았고. 네네. 근데 뭐랄까요? 지금은 5대 거래소라는 표현도 많이 쓰고 있지만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워낙 입출금 계좌 받지 못하고 막 좀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더 응원하게 되는 그런 심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울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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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성 있게 눈물까지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막 주변에도 또 이제 소위 말해 벌집켓을 사실 그때 쓰고 있었기 때문에 또 초보분들한테 소개하기엔 또 좀 좋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변에 누가 뭐 비트코인을 어떻게 사냐 물어보면 딴 거 볼 거 없고 그냥 업비트랑 고팍스 2개 깔면 된다. 거래를 진짜 좀 큰 규모로 해야 될 때는 아무래도 호가가 업비트가 좋으니 네. 업비트 가고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 그 정도까지 아니니까 네네. 사용성이 그냥 본인이 원하는 통장 연결해가지고 하기에는 고팍스가 좋다. 이래서 이제 굉장히 많이 권했거든요. 저도 그렇게 쓰고 있었고. 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사실은 마음이 떠났던 계기는 이거 뭐 편집 원하시면 편집하셔도 좋습니다. 아니요. 고파이 있어요. 고파이. 네네네. 고파이를 해서 되게 이율도 높고 해서 제가 좀 썼었거든요. 잠깐. 썼는데 출금을 하려고 보니까 이 출금 수수료가 너무 센 거야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는 이자를 준다고 하고는 뒤로는 수수료로 다시 떼가는 느낌이 딱 들어서 야 이 고팍스 이거 초심이 잃었는데 라는 느낌이 그때 사실은 약간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 솔직히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좀 불만이 생겼고 제 주변에 고파이를 쓰려고 보냈다가 그것 때문에 돈 빼고는 다시는 안 쳐다보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사실은. 네. 그 한번 좀 그 설명 한번 왜 그렇게 하셨는지. 네. 그때 저희가 그 매출이 없어서 좀 그랬던 부분도 좀 있고 저희가 참 세심하게 신경 쓰지 못했던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지금 좀 어떻게 된 거죠? 상황이 좀 해소가 된 건가요? 그럼요. 지금은 상황 해소가 되었고 네. 저희가 사실 고팍스라는 그 제품에서 출금 수수료로 남기는 것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네트워크 수수료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ERC 계열 출금도 이렇게 그 지금 네트워크 상황 봐서 ERC20. 네, ERC20도 다 그 네트워크 상황 봐서 자동으로 조정되게끔 그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어떤 뭐 그때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잠시 뭔가 잠시, 좀, 예. 그런 게 있었네. 실수가 있었네. 네, 잠시 다시 돌아와가지고 다시 돌아가야 되나요, 그러면? 돌아오시면 돌아오셔야죠. 너무 근데 좋은 이게, 게 예, 출금 뭐- 수수료도 그렇고 저희가 계속 지금 거래 수수료도 지금 제로거든요. 아, 수수료가 아예 없어요. 네, 지금 현재 거래 수수료 아예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모든 수수료- 고객분들에게 수수료 제로라는 거는 나름 진짜 도전적인 네네. 그 선택이었던 것 같은데. 네. 아니, 왜 이런 많이 걸 있다 홍보를 안 보니까. 했죠? 열심히 홍보하고 이걸 있습니다. 열심히 네. 홍보하고 있다고요? 네. 이제 뭐 이것도 홍보죠. 네. 그 제 채널에 광고 좀 넣어주시죠. 아 광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니, 수수료는 사실은 뭐 없을 수는 사실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네. 수수료 제로라는 게 되게 도전적인 것 같고 아마도 이제 이거는 이제 투자자가 아니라 그 사용자분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죠. 일시적 그거는 상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뭐 음식을 원가 이하로 팔 수가 있습니까? 네, 안 뭐 되죠. 예를 들어 네. 처음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하고 이제 맛을 한번 보십시오 하고 할 수는 있겠죠. 그런 지금 시점인 것 같은데 네. 그렇다고 하면 또 적극적으로 네. 또 활용할 필요가 있으니까. 저희가 뭐 좋네요. 당연히 영원히 무료는 아니고요. 한시적이기는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좀 미안한 감에 예. 저희가 또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아, 여기 보시면 저희가 촬영할 때 이제 처음 꺼냈는데 이게 선물 박스인데 오늘 우리 와, 수목님 드리려고. 이거 근데 너무 이쁜데요. 네, 이쁘죠? 이게 약간 그냥 캠핑 때 DP만 해도 야 이거 뭐냐 할 건데. 이거 좀 봐도 이거 되나요? 그럼요. 안에 한번 봐도 되나요? 아니 근데 이거 너무 이뻐가지고 이거 네. 지금 한번 안에 한번 저희도 몰라서 네.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네, 공개 한번 하시죠. 이야, 이거 뭐 저기 종합 선물 세트 수준인데. 야 이거 좋은데요? 와 이거 다 주시는 거예요? 네. 네, 가져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와. 네, 가져가서 그 박스 공개해서 컨텐츠 하나 찍어주세요. 예. 네네. 아. 그 박스에서 받은 선물.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여기 지금 와가지고 보실 것 같긴 한데 네. 채널에서도 한번 또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아, 홍보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나오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금 머리가 다 띵한 수준인데 그래도 정말 얘기를 네, 많이 조리 있게 우리가 말씀 나눈 것 잘해주셨습니다. 같고 네. 굉장히 편하게 해주셔서 그냥 뭐 이런저런 얘기 뭐 넋두리 하듯이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편한 자리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선물 받고 우는 거 아니죠? 아니 그건 아니고. 좀 감격스러워서 우는 거. 선물은 너무 좋네요. 네네. 진짜. 여튼 좋은 자리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 채널을 제가 이제 좀 한번 둘러보니까 상당히 도움되는 내용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좋은 콘텐츠, 저도 뭐 크리에이터이기도 하지만 좋은 콘텐츠 많이 만들어 주시면은 아마 가상자산이나 뭐 이런 전반적인 산업에도 네.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혹시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제 또 채널 한번 구경 오셔가지고 네. 생존투자 윤수목이라는 채널이거든요. 궁금하신 분들 한번 오시면 또 취향에 맞으시면 구독도 해주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를 드리자면 제가 여기 와서 지금 투자와 관련한 얘기들도 좀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물론 제가 프로페셔널 트레이더이자 뭐 펀드 매니저로서 오랫동안 근무해왔던 저희 경험들이 녹아있는, 그리고 또 제가 지난 몇 년간의 이 블록체인 씬에서 빌더로서 또 역할을 해오면서 경험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렸지만, 이것들은 순전히 저 개인의 어떤 판단이고, 어쨌든 우리 뭐 DYOR이라고 하잖아요. Do your own research라고 해서 스스로가 공부하시고 스스로가 직접 판단을 하셔야지 잘 돼도 뿌듯하고, 안 되면 그 과정에서 본인의 성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촬영 내내 보는데 그 배우 예전에 김병세 씨라고 그분 좀 김병세 씨? 닮았어요. 예. 김병세 씨라고 잘생긴 그 배우 한 명 있잖아요. 사진 좀 가물가물하네요. 예, 그거 잘생겼어요. 한번 띄워주십시오. 예. 그분 좀 닮으신 것 같아요. 아무튼 홈박스, 야 진짜 거의 뭐 저희 진을 이제 다 뺐습니다. 네네네. 너무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그 알고팍스 조떼꾸알 해주시고 저희 또 생존투자 생존 투자 네.
생존 투자도 족대꾸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촬영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